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M580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580의 주요 특성입니다. 이 IO를 M340 기반의 X80 IO, M340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던 이 IO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걔를 X80 I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PU 자체에 이더넷 리모트 IO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CPU 자체가 최신 600메가 ARM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코어 중에서 하나는 로직 스캔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통신 처리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했던 이 퀀텀이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580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위는 스카다 부분이고요. 얘가 CPU입니다. CPU에 보시면 좀 전에 이더넷 포트 밑에 쪽에 두 개 포트가 있었는데, 얘를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 녹색 케이블은, 녹색 선은 이더넷 랜 케이블을 의미합니다. 카테고리 5E 이상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 광 케이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가 이 IO들과 링 형태로, 이걸 링인데 이 메인 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얘네들을 드롭이라고 얘기합니다. 각각을 드롭이라고요. 드롭이라고 얘기하는데, 드롭은 렉 확장을 통해서 최대 이와 같이 2개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롭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BME나 BMX, CRA, 312, 00이나 10 이렇게 나갑니다. 모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 프로피버스 TP 마스터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종류에 따라서 이 렉을 또는 4개 또는 최대 8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로컬 IO로 확장 가능한 수고고요. 이 CPU 모델명에 따라서 이와 같은 드롭을 최대 31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넥 타입의 광 리피터 모듈도 지원이 되고요. 통신 모듈을 이 NOM 카드를 얘가 시리얼 통신 카드였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시리얼 통신 카드를 리모트 드롭에 설치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로컬렉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중화 CPU인 경우에는 로컬렉에는 설치가 안 되고 리모트 드롭렉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더넷이기 때문에 맥스 100m까지 되는 거고요. 그 로컬 IO 같은 경우는 최대 30m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원격이 떨어져 있다 했을 때 이 CRA 모듈을 통해서 CRA의 서브 스포트에서 연결을 해서 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인 컨트롤 익스퍼트, 이 컨트롤 익스퍼트는 기존에 이 유니티 프로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컨트롤 익스퍼트로 된 것입니다. 네, 동일한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CPU에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트 모듈이나 웨잉 모듈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로서 이 프로피버스 DP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모드버스 플러스 게이트웨이, 이런 애들도 지원이 됩니다. 이 M580 하드웨어는 이 스탠드 얼론 PLC가 이 CPU가 9가지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핫스탠바이 CPU 같은 경우는 3가지. 그 다음에 그 리모트 드롭 어댑터, 좀 전에 제가 한사했던 이 드롭 어댑터 모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백플레이는 5가지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M580 SD카드와 네트워크 통신 모듈, 하트 모듈, 웨잉 모듈이 지원이 됩니다. 이 독립형 CPU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9가지가 있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앞에 숫자가 레벨을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숫자는 이 숫자에 따라서 얘가 로컬 IO만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은 리모트 IO도 지원이 되느냐. 이 끝에 숫자가 40으로 끝난 애들이 리모트 IO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M580 솔루션 설명드릴 때 리모트 드롭 얘기를 했었고, 이 드롭으로 설명드렸던 게 이 CPU를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중화 CPU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모델이 있는데, 모두 다 이 40 타입, 리모트 드롭의 IO를 설치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CPU 모델 레퍼런스 숫자 4개에 의해서
이 성능이나 메모리 양, 지원되는 로컬 렉의 수, 지원되는 입출력의 양, 인베디드 이더넷 포트의 역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끝에 40으로 끝났다 하면 해당 CPU가 리모트 I/O를 지원하는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SD 메모리 카드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이러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4기가입니다. 4기가. 그리고 이 메모리 카드를 꽂는다 해서 메모리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백업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목적이지 프로그램 메모리를 늘리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M580 CPU에서만 사용되도록 포맷되어져 있고요. 네. 다음은 리모트 드롭 어댑터입니다. 제가 이제 이 CPU가 있고 CPU가 거느리는 I/O 얘를 리모트 드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했을 때 여기에 설치하는 모델이 리모트 드롭 어댑터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생겨 있고요. 뒤에는 이 커넥터가 BME-CRA인 경우에는 2개, BMX인 경우에는 1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트 드롭에 하트 및 웨잉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BME-CRA 모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백플레인입니다. 이 M580이 이 진정한 이더넷 기반의 PLC가 되도록 이 새로운 이 백플레인이 디자인되었는데 이더넷 백플레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X버스 연결, 나머지 하나는 이더넷 연결을 지원이 되는 백플레인입니다. 이 두 커넥터의 내장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M340i/O 이 새로운 X80 모듈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백플레인의 그 슬롯과 거기에서 지원되는 이더넷 슬롯입니다. 이 4, 8, 12 슬롯이 있는데요. 4슬롯과 8슬롯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모든 슬롯이 이더넷과 X버스가 같이 지원이 되는데 12슬롯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서 8개만 이더넷과 X버스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4개는 이 X버스 커넥터만 지원이 됩니다. 하트 모듈은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8채널 입력 모듈,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 4채널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은 플랜트 스트럭처 아키텍처의 이 하트 통합 I/O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웨잉 모듈도 있습니다. 이 웨잉 모듈 같은 경우는 로드셀을 이용을 해서 무게 측정하는 모듈이고 이건 슈나이더에서 직접 개발한 모듈은 아니고요. 이 스카임이라는 서드 파티에서 개발한 모듈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이 NOC 모듈이고 이 NOC 모듈을 통해서 PLC 간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상위 스카다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모드버스 TCP나 이더넷 IP가 지원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버전하고 어드밴스드 버전이 있는데 다 동일한데 차이는 웹서버를 디폴트만 지원을 하냐 아니면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느냐.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이 팩토리 캐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580 CPU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M580 같은 경우는 M340, X80 제품하고 비슷합니다. 사이즈도 동일한데 이 CPU만 아까 이 M340 설명드릴 때 이 사이즈가 좀 더 크다 했잖아요. 그 사이즈가 이 CPU 사이즈하고 동일합니다. 네,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가 이 M580 CPU하고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CPU는 2슬롯을 점유합니다. M340 같은 경우는 한 슬롯이었는데 얘는 2슬롯을 점유하는 거고요. 이만큼이 더 큽니다. 이만큼이.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슬롯 0하고 1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슬롯 0, 1. M340 CPU는 슬롯 0에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CPU 뒷면에는 이와 같이 커넥터가 하나는 X버스, 하나는 이더넷 커넥터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CPU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LED 표시창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미니 B타입의 USB 커넥터. 이건 M340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 PLC하고 이 컨트롤 익스포트하고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통신 포트는 총 3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서비스 포트, 밑에 2개가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고 이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에서 RSTP 프로토콜이 지원이 돼서
이 리모트 드롭과 링 형태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가 여기에 적혀 있고요. 네. 이 뒤로 돌리면 이 백플레인에 X버스와 이더넷 커넥터가 있습니다. CPU 전면에 LED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정상 동작할 때 이 런램프는 녹색으로 켜져 있는 것, 그 다음에 빨간색은 보이지 않는다 하면 정상 동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색에 무엇인가 보인다 하면 일단 이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I/O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시스템 구성 중에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글로벌하게 I/O 에러가 뜹니다. 네. 580 CPU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0 CPU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20부터 604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40까지는 로컬 렉을 최대 4개까지 확장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의 CPU 모델 같은 경우는 8개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40으로 끝나는 이런 CPU들은 이와 같이 리모트 드롭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레퍼런스에 따라서 최대 31개의 드롭까지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드롭당 그 렉을 2개까지 확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드롭당 I/O를 디지털은 1024, 아날로그는 256 채널까지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해 놓은 얘 CPU 하나가 거느릴 수 있는 로컬 I/O가 동일한 성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맥시멈 넘버 오브 디지털 I/O 채널스, 아날로그 I/O 채널스라고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로컬 I/O에서 사용할 수 있는 I/O를 이만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I/O 같은 경우는 아까 하나 드롭당 1024의 256 채널이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서 최대 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메모리 같은 경우는 4에서 최대 64메가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설명드릴 때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미리세크당 키로 인스트럭션 단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ms에 75,000 인스트럭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서 K는 1024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6040 같은 경우는 4만 개 정도 되겠네요. 네. 다음은 이제 로컬 렉입니다. 로컬 렉. 이 CPU가 포함된 렉 또는 CPU 렉에서 확장된 렉을 로컬 렉, 로컬 I/O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로컬 렉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PU를 설치를 합니다. 얘는 무조건 CPU는 아까 0하고 1번 슬롯에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나머지는 통신 및 I/O 카드를 쭉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컬 렉에 지원되는 이 백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중화 파워 서플라이는 지금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 모든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파워 서플라이를.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이 통신 모듈이나 이와 같이 그 이더넷 커넥터가 필요한, 이더넷 통신이 필요한 애들이 하나라도 설치가 되면 그러면은 얘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이더넷 백플레인을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580 CPU는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슬롯 0번하고 1번에 이 반드시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장착되지 않고 다른 데서 장착이 되어 있다 하면 얘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원이 공급되는 CPU에 전원이 파워 서플라이 통해서 이 전원이 공급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 CPU를 삽입을 했다 그러면 부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핫스왑이 안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핫스왑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CPU를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켜가지고 동작시키게 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핫스왑 형태로 이렇게 했더라도 부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CPU를 리셋을 합니다. CPU 리셋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에 리셋 버튼을 눌러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워 서플라이 리셋 버튼 같은 경우는 콜드 스타트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다 날아갈 수가 있죠. 다음은 CCOTF에 대한 설명입니다. CCOTF 같은 경우는 이 Configuration Changes on the Fly라고 해서 이 런 중에 CPU가 아니라 그 PAC의 I/O 구성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I/O를 수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리모트 I/O 드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변화들이 이 드롭을 통째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는 빈 슬롯에 이 디지털 및 아날로그 모듈 추가
또는 해당 디지털 및 아날로그 모듈의 이 파라미터를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더넷 모듈을 추가하거나 IP를 바꾸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O 모듈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드롭과. 네. 다음은 IO 데이터 타입입니다. IO 데이터 타입은 이 컨트롤 익스포트에서 어드레스 스키마 선택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두 가지의 IO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이 토폴로지컬 어드레싱 및 IO DDT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바이스 DDT 구조. M580에서는 리모트 드롭에 있는 애는 이 디바이스 DDT 구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조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채널을 가더라도 뭐뭐뭐.점 이런 형식으로 좀 상당히 깁니다. 이 토폴로지컬 어드레싱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I는 디지털 입력, Q는 디지털 출력, IW는 아날로그 입력, QW는 아날로그 출력을 의미하고 첫 번째 숫자는 렉 넘버, 두 번째는 슬롯 넘버, 세 번째가 채널 넘버를 의미를 합니다. 이 모듈의 위치에 따라서 IO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컬 렉인 경우에 이 M580 CPU 같은 경우는 이 토폴로지컬 어드레스 얘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디바이스 DDT 구조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트 드롭에 있다 하면은 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디바이스 DDT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산형 IO로 설정이 되어 있다. 얘도 디바이스 DDT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340 같은 경우는 로컬 IO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DDT 구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이와 같이 이 토폴로지컬 어드레스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스테이트 램에 할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CPU에는 이 서비스 포트가 있습니다. 총 3개의 포트 중에 맨 위에 그 이더넷 통신 포트가 서비스 포트고 이 서비스 포트의 목적은 이 포트 미러링을 이용해서 이더넷 포트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부 툴을 연결해서 이 외부 툴이란 이 컨트롤 익스포트를 연결하거나 이 진단 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HMI를 연결하거나 스카다를 연결하거나 또는 분산형 IO 장치를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아까 포트 미러링을 했을 때는 얘 포트를 통해서 이쪽 포트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보겠다 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입니다. 요 밑에 얘 포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는 역할이 CPU 모델 레퍼런스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모델명 끝에 숫자가 40으로 끝난다. 그런 경우에는 이 리모트 IO가 아까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모트 IO가. 그래서 IO를 리모트 IO로 해서 X80 IO로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IO 같은 경우는 모든 CPU가 지원이 됩니다. 모든 CPU가. 네. 그러면 DIO하고 RIO하고 차이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Deterministic IO Exchange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 스캔에 동기화돼서 통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RIO는 CPU 스캔에 동기화돼서 통신을 하는 거고 DIO는 사용자가 설정을 합니다. 20mm, 60mm, 100mm 한 번씩 통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는 스타 및 링 아키텍처는 이 데이지 체인 룹을 의미합니다. 이걸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리모트 드롭을 여러 개 연결해서 룹을 구성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통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한쪽을 끊어놓고 합니다. 끊어놓고 쭉 하다가 실제로 반대편에 끊겼다 그러면 다시 반대 루프로 다시 돌아가지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50ms 이내에 통신 두절로부터 복구할 수가 있답니다. 네. 이 CPU에 이더넷 포트를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인 IP 어드레스가 디폴트로 192.168.10.1로 되어 있고요. IP 어드레스 A는 리모트 드롭에 대한 헤드 IP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92.168.11.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하나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가 이 두 개 IP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 IP 지금 현재 B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얘는 동일하죠. 이걸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하면 에러가 뜹니다. 다음은
디바이스 DT, CPU 관련된 디바이스 DT입니다. M580 CPU가 사용이 될 때 이 동작 중인 CPU로부터 인베디드 이더넷 포트에 관한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CPU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와 같은 CPU 변수명과 타입이 자동으로 선언이 됩니다. 얘를 쭉 풀어서 보면 이와 같이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서비스 포트 하나, 디바이스 네트워크 포트 두 개가 있다 했는데 그 포트의 링크 상태를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면 1로 표시가 되고 연결이 끊기면 0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머지 상태로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로 이 핫스탠바이 CPU인 경우에는 얘 타입 말고 핫스탠바이에 관련된 디바이스 DT가 별도로 또 하나 생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M580 CPU는 인베디드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CPU에 관련된 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진단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좀 전에 IP 어드레스 중에서 메인 IP 어드레스, 맨 위쪽에 있는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 어드레스를 웹브라우저에서 타이핑을 하고 들어가면 바로 이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할 수 있는 애들이 이 스테이터스 서머리, QoS, 퍼포먼스, 네트워크 타임 서비스, 포트 상태, 통계, 리던던시, IO 스캐너, 알람 뷰어, 메시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더넷 통신 카드인 NOC 모듈 같은 경우도 이런 정보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M580에 대한 하드웨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